항상 미숙한 집사, 언제나 미숙한 집사, 여전히 미숙한 정미숙 집사입니다. 여기 고장로님이랑 아실 거예요. 여기 서면 얼마나 쪼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제가 서보는 자리 중에 가장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제가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어도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띠를 띈다는 말은 옷을 입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두렵고 어려운 자리인데,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최소한 하나님 심부름은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적으로 되게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자, 진 집사님의 슬라이드 보실까요? 제목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시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그림책 보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갈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어보셨고요. 제가 왜 빨간 펜으로 막 썼을까요? 시킨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둬,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말라기 말씀. 자, 일단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말이 좀 통해야 소통이 되죠. 그래서 일단 진단평가를 잠깐 실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빠들에게만 기회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10문제 냈는데요. 이 중에서 10문제 중에서 내가 최소한 빨리 스캔해 보세요. 10문제를. 이 중에서 10개 다 한다. 손 들어보세요. 10개. 하나, 애들 말고 아빠들만 기회를 줬어요. 아빠들만 9개, 8개, 7개, 6개. 더 이상 안 갈게요. 모두 다 F학점이시네요. 자, 제가요 금방 정답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애들이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들이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안교회는 일단 이 언어 영역은 모두 다 F학점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기 소통왕을 뽑으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간식도 준비해 왔잖아요. 소통왕 간식 드리려고. 근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줄 사람이 없어서. 자, 두 번째는요, 감정 읽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9개의 표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요, 말을 통해서 하는 소통은 한 6%밖에 안 된다고 해요. 94%가 비지시적 언어니까 표정과 몸짓과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가는 그 소통이 94%라고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엄마들에게만 한번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9개 표정 중에서 내가 저 표정은 무슨 뜻인지 알겠다, 누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9개 표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또 정답편을 보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해 봐 주세요. 일단 제 편이 되어주세요. 비웃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내일은 과연 도대체 오늘보다 나을까요? 이런 아이들의 그 비통한 마음이 이 표정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읽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많이 무시하고 살아왔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어요. 걸음마 배우듯이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1992년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32년 차예요. 고등학교에서만 3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으니까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새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강산이 한 10번쯤 변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6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4개의 사분면에다 제가 근무한 6개 학교를 한번 표시해 봤어요.
상당히 하나님이 넓은 스펙을 주셨더라고요. 도시학교, 시골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여러 가지 부류의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그동안 주셨는데요. 그동안 고등학교는 아주 작은 학교가 없잖아요. 저 고등학교에서만 6학교를 다녔으니까 한 평균 1년에 만난 아이를 300명 잡으면 그동안에 한 10,000명 정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료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10,0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만나는 이 아이들에게서 아주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고. 근데 애만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부모들도 행복하지 않고 또 교사들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행복하나 따져보니까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저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두 아들 키우면서 얘네들은 최대의 취약점이 고생을 모르고 살아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세대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들은 몸고생을 한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마음고생을 하는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고생하는 것이 겉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초등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던가요? 대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던가요? 그렇죠. 학원 뺑뺑이 다니려면요 대학생들보다 학습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학교 마찬가지고 고등학교쯤 되면 애들이 다 지쳐 빠져가지고 무기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월이라 곧 태풍이 올 텐데 태풍 올 때 항상 드렸던 기도 있죠. 하나님, 이번 태풍은 반드시 우리 학교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학원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려본 경험 있으실걸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이 마음고생이 어떻게 겉으로 나타나는지 현상과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번에 가졌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문해력이 딸려가지고요. 부모 세대들이, 저희는 애들 쓰는 말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부모 세대, 또 아이들은 부모들이 쓰는 말을 잘 몰라요. 왜냐, 한자어 기반이다 보니 한자어가 제대로 공부가 안 돼가지고 부모들이 쓰는 말을 모릅니다. 과제를 금일까지 내세요 했더니 금요일까지 냈다는 서울대생 이야기도 최근에 기사에 실린 바가 있고요. 메뉴에 중식, 점심시간이죠. 중식 메뉴가 뭐가 나온다니까 우리 애를 한식을 먹여야지 왜 중국 음식을 먹이냐고 그러고요. 우천시에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주세요 하면은 우천시가 도대체 어느 도시에 있냐고 학부모들이 문의 전화가 온답니다. 여러분, 애들만 무식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해력 부족, 제가 군산여상 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거거든요. 우리말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사에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군산여상에 왜 보냈을까 생각을 했는데 군산여상에서 보는 일은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 나라에 다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여상만 땅끝 학교가 아니고 현재 온 나라 학교가 다 땅끝 학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이 입에서는 미사일이 나오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는데 애들 잘 쓰는 말들이에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싫어요. 몰라요. 그냥요. 삼료주의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실에 이게 과연 사실일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고3 교실 3학년 2학기가 되면요, 애들이 이 모드로 다 변해요. 그러면 교사들이 자조 섞인 말로 애들이 드디어 말기암에 걸렸구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이 모드가 내려왔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인한 충돌 장난 아닙니다. 사생결단하고 아이들이 달라들어요.
애들이 있어야 될 게 너무 없습니다. 지성, 책임감, 질서, 반응, 표정, 뭐 절제, 기력,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교는 언제부턴가 필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옵션인 것 같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럼 이제 학교 안 나온 애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가출을 하든지 집에 들어앉아서 운동용 외톨이가 되든지 하겠죠? 이제 가출하는 여학생들은 주로 어디로 갈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학생들은 어디로 갈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교 거부 그 다음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중간지대라고 하니까 혹시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여러분 공을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진 작년에 저희 반에 오공주파 있었어요. 오공주파. 일진이 형성되면 그 반은 초토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진. 왜냐하면 오공주파는 합이 5가 아니고 합이 50이 될 때도 있고 500이 될 때도 있거든요. 무한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년 12달 학년 말 종업식이 끝나는 날까지 굉장히 교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세력 싸움 장난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싸워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있듯이 애들 싸움에 교사들이 등이 터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왕따도 발생하고요.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아니죠 하면서 막 건의에 대해서 치고 나오는 애도 있어요. 이 문제 제가 맞았잖아요 하면서 막 평가까지 도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뭐 고딩 엄빠 뭐 이렇게 사회가 조장하는 것 같아. 사회가 뭐 중딩들이 뭐 첫눈에 반해갖고 동거하는 얘기도 최근에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깊은 연애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는 안내장을 게시판에 붙였대잖아요. 1단계 손잡기, 2단계 허그, 3단계 뽀뽀, 4단계 그 이상. 그 이상이 뭘까요, 여러분? 게시판에 붙였대요. 수도권 어느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남녀공학이다 보니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가면은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무릎에 앉아 있고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하고는 완전 다른 시대이니까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흡연 음주가 일상인데 여상애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중 뭐 중학교도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말할 게 없죠. 뭐 무면허 운전 뭐 이런 거.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희 반에도 막 1,000만 원 합의금 낸 애도 있더만요. 무면허 운전해가지고. 설명하자면 기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도둑질하고 뭐 사이버 일상이에요. 일상. 중독, 게임 중독. 요새 수도권에서는 마약 중독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그냥 맘만 먹으면 하루 안에 다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도박 중독의 중독 사범의 50%는 청소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중독도 있다고 그래요. 밥 안 먹고. 우리 집에도 다이어트 중독자가 하나 있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호빵맨으로 태어났는데 이상향이 공유요, 공유. 영화배우 뾰족턱이 갖고 싶은 호빵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을 안 먹죠. 이런 정신건강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애들은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피해망상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요, 저를 꼽준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를 꼽줘요. 그래서 학폭 신고할래요. 막 이러고, 제가 저를 오징어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SNS에 저를 조져버린댔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안 한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피해망상증 환자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 아이들이 분노를 뿜어낼 때는요, 화산 폭발하듯이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네, 어떤 애들은 하루 종일 엎어져 잡니다. 교실 바닥에서 무기력하니까. 뭐 불안증, 뭐 끝판왕은 자해와 자살이죠. 저희 반에도 작년에 있어서 제가 완전 패닉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뇌구조가 이렇게 변했다네요. 최근에는 놀궁리, 쉴궁리, 잘궁리, 공부할 궁리는 아주 소수만 하고요. 아이들의 뇌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애들이 왜 이럴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올해 상담심리학과에서 공부를 조금 하면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는요, 문제야 말고요. 모든 아이들이 이 성장 과정 자체가 위기라고 그래요. 단계 올라갈 때마다 무수히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잘 견디는 애들은 이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감당 안 되면 이제 부적응 학생이 되는 것이죠. 문제 학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퀴즈. 이 문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께만 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규정할까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우리가 청소년으로 볼까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F학점 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은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집에 있는 대학생들도 청소년인 거예요. 이 청소년기는 공사가 크잖아요, 여러분. 기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왕성하게 변하는 시기이다 보니 5만 가지 문제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근데다가 지금 사회는 예전 사회하고 달라서 이 브롬펜브레너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아이를 둘러싸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둥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지구촌까지 모두 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환경들이 불안정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평생 사람이 살면서 거치게 된 8단계를 주장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이들 특성이 왼쪽에 많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신뢰, 자아통제, 주도성, 근면성으로 가든가요? 불신, 수치, 죄책감, 열등감으로 가든가요?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이죠? 대부분 오른쪽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영유아 시절이라고 해요. 만 3세까지. 만 3세까지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인성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공사를 잘못해 놓으면 이게 평생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못했어요. 제 별명이 뻐꾸기 엄마입니다, 여러분. 애만 다른 새 둥지에다 알만 놔놓고 안 키우는 새가 뻐꾸기죠. 제 별명이 뻐꾸기 엄마, 남편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시절 3살까지를 잘 공을 들여놓으면 나머지 80년이 편하다고 하거든요. 3살까지 공을 안 들여놓으면 이거 첫 단추 잘못 깬 거랑 똑같아서 계속 오른쪽 버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다 지나버렸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서 제가 통곡을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영유아 시절에 제대로 공을 안 들여놓은 아이들이 사춘기부터 복수하기 시작을 해요, 부모들한테. 아까 그 복수하는 증상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아교육자는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먹느냐 너무 중요해요.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식이. 좀 가려서 먹이세요,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음식 신호등 운동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먹을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거를 국가 경쟁력이 달린 문제라면서 영국에서는 이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 좀 인터넷 찾아보시고 두뇌 음식 검색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거, 정서적인 것이 이 음식에 많이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You are what you eat, 이 말은 네가 먹은 것이 바로 너야라는 뜻이거든요. 불량식품 먹으면 불량한 몸이 되는 거고요.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좋은 몸과 건강,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음식을 바꿨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보고가 영국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제 몸의 양식을 먹지만 마음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저희 부모 세대들은 책으로 많이 양식을 얻었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얻다 보니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루가 끝나잖아요.
이때 이제 뭐 수면인들 온전하겠으며 학업인들 온전하겠으며 건강인들 온전하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정 문제. 대부분의 문제 행동의 발원지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뭐 여러 가지 이유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치명적인 경우는 이제 가족 해체죠. 이혼 등에 의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손상을,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보면 조손 가정도 많고요. 편부 가정, 편모 가정, 시설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의 기본 그 기능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친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돌봄, 아주 알뜰살뜰한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부모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극핵가족이잖아요. 극핵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나, 그게 전부잖아요. 가족의 전부. 이모, 삼촌, 고모 이제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양쪽 집안에 애가 딸랑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는 강아지만 키우고 있어가지고 애가 딸랑 양쪽 집안에 하나인데 네가 우리 집안 희망이야. 계속 부모들이 이러면 애가 계속 얼마나 좋을까요? 천만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해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만큼. 자, 교사들은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치고 들어오죠. 애들이. 그럼 이게 정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이. 회의감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할까? 저는 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산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작년에 여상에 들어가면서 이거 극한 직업이네. 이거 3D 업종이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괴감도 들어요. 왜냐하면 괴물 부모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괴물 부모는 제가 붙인 말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학자들이 붙인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여러분. 괴물 부모. 그래서 교사가 뭘 해보려고 하면 직을 걸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극단 선택으로 간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잡힌 집계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죽어나가요, 교사들. 그래서 선생님 죽지 마세요라는 책도 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현직 교사가 쓴 책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그다음에 그러면 학부모들은 행복하냐? 괴물부모 짓을 하면서 행복하냐? 그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왜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느냐? 여기도 지금 사교육에 종사하신 분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여러분 가치관이 허망해서 그래요. 여기 돈의 노예, 학벌의 노예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그런 거 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잖아요. 한번 자기를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을 시키는 거고 아이들은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초등 시절은 수치심으로, 중등 시절은 외로움으로, 고등 시절은 불안으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괴물 부모는 뭐 일본에서, 홍콩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쭉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여건이 비슷해지면 이런 현상,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나타난다고 합니다. 괴물 부모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부동산값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저희 나라는 2010년대 중반쯤으로부터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여기는 뭐 지나가겠습니다. 뭐 사실 괴물 부모들도요, 막 고소고발 남발하는 괴물 부모들도요, 사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느냐?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괴물 부모랑 그 자녀는 일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1+1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불편하면 자기도 불편한 거고 일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제대로 못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보내놓으면 딴 데는 몰라도 애가 학교에 있으면 안심이 되시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갈수록 전문가들은, 저는 이제 올해 연구년 공부하면서 많은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위센터 이런 데 직접 방문해서 다 인터뷰하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그분들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문제가 사이즈가 커졌다. 문제 행동에 작년에 어떤 애 보니까 무면허 사고 내가지고 무면허 운전에다 사고까지 냈는데 상대방에게 한 1억 5천만 원 물어줘야 되겠더라고. 그 사건이 수습이 되겠더라고. 전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사이즈가 커졌다, 많아졌다, 빈번해졌다, 종류가 다양해졌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애들은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싶어서 아이들 자퇴자 수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애들만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들도. 그럼 애들이 마음이 콩밭에 있는 애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움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사들도 떠나고 싶어 해요. 특히 MZ세대. 요새 계속 뉴스 나옵니다. 젊은 인재 교사들이 다 떠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떠나고 싶은 교사가 가르침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급속히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요.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화의 속도보다 근현대 100년 동안 변한 게 더 많고 향후 10년 동안 변할 것은 이 100년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빛의 속도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압박감들을 주는지를 보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일부러 그려봤습니다. 제가 발령난 92년부터 어떤 트리거들이 우리 이 교단 현장을 초토화시켰나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 학생인권 조례도 있고 스마트폰 급속 보급도 있고 제가 큰아이에게는 스마트폰을 대학 들어갈 때 사줬어요. 저희 막내는 어느 날 갔더니 할머니가 사줘버렸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말도 못하는 아가들이 다 들고 있더만요.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요, 여러분 뇌구조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뇌구조가 바뀌어요. 스마트폰 문제, 그 다음에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는 더 많이 올라오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물 부모 현상이나 그다음에 애를 안 낳잖아요. 초저출산, 이것의 여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죽어나가는 지경이 되었고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판도라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테고요. 학생인권 조례 문제점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들은 훈육을 했는데 학부모들은 아동 학대를 했다면서 고소를 해버리거든요. 어떤 교사는 교실에서는 양말 신어라 했다가 고소당한 경우도 있고요. 하도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리니까 한번 꼬집었다가 또 아동 학대로 신고된 경우도 있고요. 또 별의별 경우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이름 안 불러줬다고 아동 학대라고 그러고요. 이러면 이제 학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산율과 일과 상관관계는 반비례예요. 출산율이 높아지면 이제 일과 이게 도대체 양립이 가능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좀 컸고 제자들도 좀 키웠지만 제 새끼들을 못 키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높은 곳에 있었을 때 아들들은 깊은 골짜기에 있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저출산 문제 재앙입니다. 재앙,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이대로 가면 이제 망하는 길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0.7이잖아요. 0.7 중에 0.7이 다 애 낳았으니까 그 중에 여자가 반절이면 0.35가 애를 낳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70~80%는 비혼주의거든요. 학교 애들이 그래요. 아내는 되고 싶은데 엄마는 되기 싫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디는 너무 몇 터지고 어디는 이제 너무 없어서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심각한 경쟁 현상, 승자 독식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이제 서열화가 되다 보니 이제 그것이 이제 승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제가 스카이 가는 애부터요 정신병원 가는 애까지 다 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럼 스카이 가는 애들은 룰루랄라 해피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고3 때 담임해 보니까 어떤 애가 재수를 한다고 하는데 고대 국어교육과 다니는 아이가 왔더만요. 서울대 국어교육과 가겠다고 재수하겠다더라고요. 또 전북의대 간 아이가 수도권 의대 간다고 또 재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 경쟁의식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결국 학원공화국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졸업장 따고 학원은 공부한다. 뭐 이렇게 강남에 가면 학원 수가 제일 많대잖아, 모든 업종 중에서.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저는 솔직히 이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동료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거 의대 보낸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애가 좀비가 돼버리거든요. 한 1000명 중에 한 명쯤은 뭐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의대 보내겠다고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다 코로나 이거 여파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거 복구가 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최소 20년은 걸리겠다고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애착, 이때 태어난 애기들은요 사람을, 이 아가들은 입도 없고 코도 없는 사람만 보고 산 거, 아가들이 눈만 있는 아가들을. 이거 애착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없고요. 몸이 혼란된다는 얘기는 확진자가 확 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집에만 들어 앉아서 몸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진급을 했어도 초딩 같고, 고등학교에 진급을 했어도 중딩 같고, 대학교를 들어갔어도 고딩 같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위기들을 우리 아이들은 다 멀티로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키우기가 예전에 3-4명 키우기보다 훨씬 어렵다고들 합니다. 근데다가 전 지구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전쟁 터지고요.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워낙 저성장 시대이다 보니 개천에서 용도 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무엇을 잘해본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과제인데, 부모들은 계속 더 잘해봐 이러고, 애들은 난 어차피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오니까 그 울분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독종들만 살아남아요, 독종들. 근데 독종들도 그 다음 수순은 장담할 수 없어요. 서희초 교사 최근에 이제 일주기였는데요.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살아온 교사더라고요. 근데 사회 1년을 못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분이 그 고난 극복 지수가 떨어져서 그랬겠냐라고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대열에서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오가. 그래서 이제 요새 아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하면서 이제 이생망, 이제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애들은 집에 들어 앉았고, 에너지는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5만 가지 문제점들을 사회에서 나타나니까 정말 칼부림 장난 아니잖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N포 세대의 피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집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왜냐하면 얘네들 공부밖에 해본 게 없거든요.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낙오됐어요, 대열에서. 차라리 그냥 나 전업 자녀로 살래. 차라리 그냥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빨간 사과를 원했으나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이 원치 않는 오른쪽 사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할까요? 이거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본 대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실 제가 대안이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소 때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교회 지체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통 써왔어요. 성경 말씀. 너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냐?
부모 욕심이 사실 이 자녀 세대에 여기까지 이끈 거거든요. 저는 원인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인을 낳으니까 애들이 죽어나가고 교사가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싸워받는가?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 부분 솔직히. 그래서 유엔 미래 보고서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책인데,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희망찬 미래가 아닌 디스토피아, 이러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지나가고요. 또 최윤식 박사님이라고 그 목회자이시면서 미래학자 계시거든요. 교회 전망에 대해서도 책으로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제 2050년에 3,400만 갈 거다, 주일학교 이 정도 될 거다 했는데,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재는 한 500만 잡도만요, 크리스찬 인구를. 한때 왕년에 1,200만이었죠. 현재는 500만 잡고 있는데 거기 이단이 다 포함된 숫자예요,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 다음 중 어느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불교, 천주교, 개신교 하면 이단들이 어디 클릭하겠어요? 이단을 포함한 숫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 지나온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애들이 250만 명 감소됐던데요. 고령 인구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4분의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넷 중에 하나는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다가는 2070년쯤 되면은 한반 학생 수가 2.7명쯤 될 거다라는 통계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교회 학교에는 몇 명 남을까요? 학교 교실에 2.7명 남으면 교회 학교에는 몇 명 남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연구하면서 이 통계 데이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반토막 3분의 1토막 난 세대를 보세요. 주로 20, 30대들이에요. 이제 20, 30년 후면 이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될 건데, 그때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역은 여러분 미끄러운 경사길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설프지만 2010년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너무나 미끄러운 경사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저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기도해야죠. 이게 인력으로 안 되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기도하는 운동이 저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방파제는 주로 3가지 세력에 대한 저항 운동을 벌이는 거거든요. 검은 깃발이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검은 깃발? 이슬람. 빨간 깃발? 공산주의. 무지개 깃발은 아시겠죠? 이 세력들은 근본적으로 한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자체를 좀먹고 망치는 거기 때문에 이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수님들, 목회자들, 법률가들, 의사, 약사들, 교사들이 생계를 뒤로 하고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운동들을 벌이는 거예요. 참여해야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초집중 노력들이 모아져서 신앙 계승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재정 50%까지라도 들여서 다음 세대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저는 2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방향은 일단 애들을 늘려야죠. 애들 수를. 애들 지금 가장 비극적인 이 인구 피라밋이 역피라밋이에요. 역피라밋. 보세요. 이 피라밋 구도를 보시라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죠? 애들을 일단 낳아야죠. 그래서 산부인과가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줄도산입니다, 여러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5천만이 일군 시스템을 나머지 살아남은 이제 2천만인데 그 중에 절반은 또 노년층이야.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통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급속
급속하게 산업 부흥을 이루었으나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네 하면서 외국에서 오히려 통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출산 운동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 아이돌봄. 예전에는 세종이 1등이었어요. 세종시가. 요새는 대구가 뜨더만요. 홍 시장이 이거 잘하고 있는가 봐요. 출산 정책. 출산 장려. 가능하면 교회에서 혹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솔직히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프로라이프. 태중에 있는 애들은 살려내야죠. 낙태 반대 운동입니다. 여러분 몇 명? 1년에 보통 100만 명 잡습니다. 낙태로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하루에 3,000명 잡도만요. 100만 명 얘네들만 살려내도 인구 문제 괜찮아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 있는 애들도 잘 키워야죠. 없는 애들은 좀 놔줘야 되겠고 있는 애들은 제대로 지켜야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젠더니 뭐 동성애니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거 모르고 저희 학교 생활 보냈잖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교과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가정의 세 가지 요소 얘기했잖아요. 친밀하고 이렇게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회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거 하더라고요. 부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서 이 가정 기능을 살려내야 되겠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말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 애들은 우리 부모들은 6가지 말밖에 모른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많이 쓰시는 말들이죠. 응용편, 기본편 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와 멀어지는 대화법.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학습지 풀었냐 안 풀었냐부터 해가지고 학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해가지고 이런 대화법 이제 지향하시고 좀 건설적인 가까워지는 대화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아기 아이돌봄도 좀 교회에서 좀 지원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늘봄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거. 학교에서 늘 보겠다는 얘기는 집에서 늘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부모들이. 바꿔 말하면.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 손이 어떻겠나 싶고요.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그 부모 세대들이 요괴배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조금 따뜻하게 보살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운동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전국 단위로. 많지는 아직 않아도. 교회가 스터디 카페가 되고 키즈 카페가 된다면 자동으로 몰릴 것 같아. 예안교회 스터디 카페는 공짜래 이러면 익산시내 중학생들 다 올 것 같은데요. 애기들 있는 부모들 다 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만도 생각을 해보았고요. 에스겔 37장 보면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 상태가 마른 뼈 같은 상태예요. 마른 뼈 같은 상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군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거 믿음의 오기정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오기정신. 자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지금 기적밖에 바랄 것이 없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습 연구년 하면서 농사 연구년도 같이 했어요. 농작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랬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더라고요. 3가지가 있어야 정상 성장이 가능해. 3가지. 따뜻한 사랑과 큰 관심과 따뜻한 격려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못 해줘갖고 지금 30살 먹은 놈한테 엄마가 사랑해 그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몸이 건강이 최고야. 저도 언어를 좀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인재사 늦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내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중요한 시점이죠. 저 같은 사람 세워서 이런 불편한 얘기 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확실히 재앙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두를 응원하고요. 오늘 제가 퀴즈 낸 거를 제가 이 오예수 간식을 하느라 제일 맛있는 거를 36개나 가지고 왔는데 퀴즈 맞힌 분이 안 계셔갖고요. 제가 오늘 3대가 다 나오신 분들 가족에게만 가족 수만큼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찾아가시면 돼요. 저한테 오세요. 자, 목사님이 7시까지 주문을 하셔서 제가 1분 지체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